안녕하십니까, 홀즈피페 주얼리 이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왁스 카빙부터 이제 피니싱이라고 하죠. 주물 캐스팅이 나온 상태에서 마감을 해서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왁스 카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거기에 필요한 공구들을 소개를 하고 그 가격대랑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뭐 새 공구 전부 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공구 사용법도 익히기 전에 포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잡아본 예산은 작업대를 제외한, 작업대는 이제 중고로 보통 구하시려고 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정도 가격에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구상을 자꾸 나가셔서 공구사 사장님한테 이제 중고가 나오면 연락을 달라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 공구들은 이 작업대 가격을 뺀 가격들, 제가 이제 가격을 조사를 해보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구들을 사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한 6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되게 좀 최소한으로 잡아본 거라서 이 정도는 있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시작하시려는 분들 공방을 나가시면 한 달에 보통 수강비가 20만원에 30만원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달에 공구를 대부분 다 약간 30만원 조금 넘게 쓰시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왁스 카빙, 기본적으로 반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가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설명드리는 거는 당연히 가셔서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왁스 카빙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합성수지 왁스를 깎는 작업이라서 이 왁스가 필요합니다. 왁스가 있어야지 반지를 만들던 뭐 펜던트를 만들던 어떤 뭐 오브제를 만들던 하실 수가 있어요. 왁스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블럭 왁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나와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다른 왁스 말고 일단 초록색 왁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왁스도 색깔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성질도 다른데 초록색 왁스를 할 겁니다. 블럭 왁스는 보니까 약 이제 뭐 15,000원 정도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된 위에가 평평한 걸 쓸 거예요. 원통형도 있지만 가격은 똑같아요. 원통형 아예 동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위가 평평한 거 있는데, 이제 위가 평평한 게 뭔가 이제 디자인을 하기도 좋고, 뭐 이거 고마루라고 하는데, 고마루형이라고 하는데 디자인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만들기 좋아서 이거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링왁스 이거는 7,000원이에요. 초록색 이거 7,0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저번에도 보셨죠? 톱. 이 톱대는 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여기도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크기 조절이 돼요. 길이 조절이. 근데 사실 톱날이 끊어졌을 때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짧은 상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놈이 요 놈인데 필요 없어요. 보통 톱날 끊어지면 그냥 바로 버리고 다른 새 톱날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사실 필요가 없고 5,000원을 주시면 그냥 기본 톱대를 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기본 톱대 5,000원. 그리고 이제 왁스 톱날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뭉치로 뭉쳐져 있는 게 또 5,000원입니다. 저 이거 제가 아까 또 조사한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옆쪽에다 놓고 지금 보여드리면서 읽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 가격 예산 어떻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공구상 가시면 뭐 그분들이 뭐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난감해 하시고 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가시면 뭐 한 10만원 예상했다 30몇만 원 나오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 저라고 이제 가격 조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지만 시간을 투자를 한 거니까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게 링게이저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손가락 사이즈 요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8호 있으면 이렇게 딱 넣어서 반지 사이즈, 반지 가게에 가면 잴 수 있는 거. 요 링게이저는 4,500원이에요. 국내산 링게이저는 4,500원 정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마다 이제 그 반지 사이즈 어떤 스탠다드가 달라가지고 링게이저도 여러 가지 다른데 일본, 한국, 중국은 보통 요 같은 제도를 씁니다. 이거 4,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리마라고 말씀드렸죠? 반지 왁스 안쪽에 넣고 이렇게 깎는 거. 네. 요거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고 네. 그 다음에 요 봉게이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지환봉 요거 사이즈 적혀 있는 거. 요거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왁스 줄이 따로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공줄이랑 차이가 있다고. 요것들이 왁스 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거는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줄. 요거 보시면 엄청 거칠어요. 왁스가 잠깐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로 밀려나가는지 거의 뭐 이렇게 톱밥 수준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세게 갈아 넣고 나서 이렇게 요걸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엄청 팍팍 갈리죠? 이게 왜 팍팍 갈리는 걸 사야 되냐? 뭔가 반지를 만들거나 할 때 기본 틀을 잡으려면 깎아내야 되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코딱지만큼씩 갈리면 오래 걸려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 쓰고 나서 이걸로 다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쓰겠다 하면 요거를 쓰시면 되고 제가 보기엔 이거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는 요 줄에는 지금 이게 배줄이라고 하거든요. 요 녀석을 배줄에는 평평하면 굴곡진 곡면이 있는데 거칠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요것만 있어도 뭐 사실 문제는 없어요. 요것만 있어도 요것도 이렇게 잘 갈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랑 요거 두 개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줄을 뭐라고 하냐면 사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사면 왁스 뭐 대줄이라고 부르는데 이 엄청 거칠어요 여기. 이거는 12,000원.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9,000원이에요. 얘도 뭐 스위스산은 훨씬 비싼데 그거 사실 필요 굳이 없고요. 그냥 요 놈만 사시면 됩니다. 요거 9,000원 국내산. 요거는 12,000원. 근데 여기 제목 약간 장사꾼처럼 들리네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줄이 이렇게 큰 거 말고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가려면 이렇게 작은 줄들이 있어요. 작은 줄들이 또 어디가 있나요? 네, 이렇게 작은 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도 여러 가지고 뭐 반원, 평줄, 뭐 이렇게 원 기둥으로 된 원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네는 세트로 여러 개 한 6개, 7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세트로 아까 보니까 제가 뭐 12,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12,000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안 써요. 보시면 이거 녹 다 쓸어 있죠.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거의 저는 이거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모르니까 갖고 계시겠다 싶으시면 12,000원입니다.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각도를 쓰지 그 줄을 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핸드피스를 사용하지 줄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줄들, 이 큰 대줄들은 꼭 사셔야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얘는 진짜 돈을 최대한 줄여야겠다. 얘는 필요 없어서 얘 없으면 못해요. 얘 꼭 있어야 돼요. 제가 필요도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는 잘 안 써요. 이게 거의 이제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것보다 더 필요 없는 놈이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패츄라라고 하는 거. 스패츄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왁스를 긁어내기도 하는데 보통 알콜 램프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막 긁어내고 성형을 왁스를 하는 놈이에요. 요거는 치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석 제거용 스패츄라인데 안 씁니다. 사지 마세요. 스패츄라 세트 18,000원인데 저는 안 써요. 저는 안 쓰고 주변에서도 이거 쓰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인두기를 보통 쓰지 이거 쓰는 분들은 잘 못 봤고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써요.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뭐 사려고 하시면 요거 세트로 돼 있는 게 18,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컴퍼스 디바이더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요렇게 이걸로 두께를 자에다 대고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뭐 저는 작업 밑에 자가 붙어 있는데 대충 요 정도라고 볼게요. 요 정도 두께를 왁스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을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사용법을,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 왁스 카빙 실제로 들어갈 거예요. 반지 만드는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금을 이렇게 거주는 거예요. 두께 이렇게 보이시죠? 정확히 거지는 거. 디바이더가 4,000원. 네, 디바이더가 4,000원. 디바이더는 좀 있으셔야 됩니다. 뭐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디바이더는 사셔야 돼요. 디바이더까지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나머지 제가 이번에 저거 새로 좀 시리즈로 작품 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가 많은데 좀 치우고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가 끝났고, 그러면 보시면 이 스패츌라 정말 쓰잘데기 없고 이 줄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뭐 사용하신다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나올 게 조각도. 조각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왁스 카빙을 저는 제 작품 만드는 것들은 보통 이제 세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각도를 많이 안 쓰는데, 정말 조각 잘하시고 이제 왁스 카빙으로 정교한 거 깎는 분들은 조각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초고수들은 엄청 그냥 간단한 요런 칼 하나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일단 아니라서 이렇게 조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각도 사실 때 중요한 점이,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요 개당 10,000원이에요. 이 조각도 세트라고 해가지고 요 조각도가 이렇게 쭈루룩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7개 정도가. 그게 14만원이었나? 아까 보니까 그랬는데 그거 사지 마세요. 왜냐면 조각도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구에는 호불호가 갈려요. 개인 작업 스타일이랑 개인이 이제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쓰는 도구 안 쓰는 도구가 갈리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사놓으시면 안 쓰는 게 분명히 생겨요. 조각도가 굉장히 낭비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사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은 저는 기본적인 것만 거의 갖고 있어요.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보시면 대패처럼 생긴 이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2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앞뒤에 원형 칼날 달려 있는 거, 요놈, 그 다음에 삼각형 여기 칼 달려 있는 거, 화살 같죠? 작살처럼 생긴 거. 얘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에 이제 10,000원 정도씩 하는데 절대로 세트로 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작업대는 없는데 구리솔이 필요해요. 구리솔이 뭐냐면, 저는 사실상 구리솔 잘 안 쓰는데 저는 요거 써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지금 왁스 낀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왁스를 껴놨어요. 왁스 낀 거를 구리솔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 빼는 거예요. 그냥 왁스 줄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청소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왁스가 더 이상 안 밀려요. 여기 왁스가 끼기 시작하면. 네, 그게 구리솔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도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거, 저번에 보여드린 이 핸드피스. 네, 이 핸드피스인데 이 핸드피스는 이 핸드피스랑, 잠시만요. 네, 저 카메라를 뺐습니다. 네, 요 기계 보이시죠? 요게 핸드피스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컨트롤러예요. 여기 속도 조절, 뭐 전원 뭐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페달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 세트 세 가지 세트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얼마였지? 16만원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16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뭐냐? 인두기예요. 왁스를
이제 달궈가지고 녹이는 인두기인데 인두 끝에 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왁스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여서 찍어서 이렇게 녹이고 뭐 이렇게 성형하거나 왁스 2개 떨어져 있던 왁스를 붙이는데 사용하는 건데, 저 인두기 세트는 작업대가 지저분하네요. 네. 인두기 세트는 얼마였더라? 네, 4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아니면 요거 인두 조금 보여드린 요 손잡이만 사셔가지고 요 컨트롤러에다 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손잡이만은 뭐 12,000원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뭐 제가 이거 공구를 팔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예산 계획 잡으시고 시작할 때 불편함 없게 해드리려고 따로 조사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공구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핸드피스에 여기 끼는 거를 핸드피스 버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공구 이름에는 조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핸드피스 버를 왁스 카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왁스를 이제 줄처럼 빠르게 이제 깎아주는 애들인데, 잠시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 핸드피스 벌을 사용을 하면 왁스가 아주 막 그냥 깎여 나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요 핸드피스 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세한 이제 줄들이 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뭐 이렇게 사시면 가격들이 뭐 이거 왁스 카빙용 왁스 바 세트가 15,000원이라고 하는데 개별 구매 하셔도 되겠지만 세트 구매를 해 놓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시면 핸드피스 바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살 정도가 되십니다.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끊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 뻑뻑뻑뻑 소리 나는 게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좀 관심을 끌려고 그래가지고 잠깐 작업실 밖으로 나가라고 나가 있게 했습니다. 네, 핸드피스버는 세트로 사시는 게 조금 편하실 텐데, 좀 시간 지나면 어차피 이렇게 자기만의 컬렉션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거는 뭐 핸드피스버는 가격이 다양한데 하나에 뭐 1,500원에서 2,000원 뭐 그런 식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세트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태장대 보이시죠? 요 태장대, 이 태장대를 카메라를 삼각대에서 빼서 여기 태장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태장대는 뒤에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요거 요 쐐기랑 요 태장대가 2,000원, 그 다음에 요거 쐐기가 2,000원, 그 다음에 요 고정대는 요거 고리 박는 거는 1,000원인데, 작업대 처음에는 왁스 카빙만 하실 거면 불 쓰고 이런 거 아니니까 굳이 사지 마시고, 집에 책상 있으실 거예요. 책상을 한번 희생을 시킵시다. 책상에다 이 고리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네네네,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세장대 요 나사를 그 책상에다 그냥 박으세요. 그래서 태장대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당분간 연습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작업대를 안 사시고 요걸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대 가격은 여기 예산에다 포함을 시키진 않았던 거예요. 네. 자, 카메라를 다시 삼각대에 놓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왁스 카빙을 하는데 필요한 녀석들은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마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왁스 카빙을 하고 주물을 한 다음에 캐스팅이 끝나면 요런 상태로 하얗게 나와요. 이거를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세공구들, 아주 기본적인 세공구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세공 테이블을 넣어놨어. 세공용 기본, 자, 세공줄입니다. 이거 이 세공줄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기본 배줄 사시면 될 거예요. 네,
요거는 5,000원이니까 요거 하나는 꼭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있으면 편하게 안쪽도 이렇게 다듬을 수 있고, 네, 보여드리면 반지가 희생을 또 당하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겉에도 이렇게. 다음 시간에 왁스 카빙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사포 바들이 필요해요. 사포 버. 핸드피스 버에 이제 사포를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반지에 광을 내거나 안에 이렇게 갈아내는 거. 요거는 세 종류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천방 사포, 천번 사포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는데 천번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뭐 세 단계를 보통 사용해요. 저는 80번 사포, 그 다음에 이제 300번 사포, 뭐 500번짜리 사포, 그 다음에 1000번 사포, 이렇게 사실 저는 4단계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사포바 하나는 한 1,000원 정도씩 해요. 그러니까 4,000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을 확실히 완전히 반딱반딱하게 올리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1000번 사포까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나중에 광을 더 올릴 때 편합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3단계나 4단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감을 할 때 완벽하게 끝내는 사포 번수가 있을 거예요. 방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방에서 사포 방수가 끝나면 그 밑에 3가지 단계를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단계 하나를 정해놓고 그 밑에 3개, 제일 거친 거, 그 다음 거친 거, 그 다음 거친 거, 그 다음에 마감, 이렇게 4단계를 구매해 주시면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포바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내실 때 마감으로 광을 완벽하게 반딱반딱하게 올릴 때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면 고무바가 있어요. 고무바. 이게 되게 자그만한 고무바인데 이 고무바는 한 2,000원 정도 해요. 요걸로 이제 광을 올리는데, 제가 작업 완벽하게 하는 영상에서 또 사용법이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수세미바. 수세미바는 사실 없으셔도 돼요. 없으셔도 되는데 있으시면 편해요. 수세미바는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수세미바, 요 수세미 꼭지랑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하는 놈이 있어요. 이걸 맨드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고정하는 거 이게 500원, 요것도 수세미바 요거는 500원. 그래서 1,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수세미바 말고 그냥 수세미 갖다가 문 내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착색할 때 착색제, 유화가리를 사는데 유화가리 화학 약품마다 나오는 색깔이 달라요. 저는 일본 약품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한 3만원 정도 요거 약품에, 그 다음에 비커 한 2,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렇게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발이에다 알콜 램프도 있으시면 물론 좋겠지만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산 처리는 처음에 굳이 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맞아, 제일 중요한 거, 잠시만요. 요 마스크가 이제 여러분의 폐를 책임져줄 3M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꼭 사셔야 돼요. 딴 거 다 안 사도 되니까 이건 사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진이 폐에 그대로 들어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요거 꼭 사셔서 작업할 때는 분진 날리는 작업이면 무조건 착용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15,000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이렇게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약 그래서 총 합쳤을 때 한 36만원, 37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구매는 인터넷으로 뭐 재료상들 들어가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독학을 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독학을 하실 거기 때문에 공구상을 직접 가셔서 힘드시더라도
아니면 공방 나가는 것보다야 덜 힘들 거 아니에요. 직접 나가셔서 공구들 보시고, 직접 보시고, 손에 있는 거 만져도 보시고, 뭐가 있는지 쫙 보시고, 거기서 막 궁금한 거는 재료사 사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 사용법이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질적으로 궁금하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텐데, 공구상에 많이 나가서 많이 보는 게 처음에 상당히 저는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제일 많이 도움이 됐고, 공구상 사장님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을 때는 바쁘셔서 못 알려주시는데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이건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어디다 쓰는 거고. 그게 정말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공구의 이름이랑 사용법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뭔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그런 공구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진짜 뭐 그 청동기 시대 사람들처럼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구에 대해서 확실하고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구상에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빙 같은 거는 개인이 이제 공구를 가지고 손에 있게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을 하고,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많이 작업을 했냐가 작업 실력을 판가름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거는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공구는 가서 많이 보고 이제 또 익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구상에는 종로 3가 가셔서 7번 출구, 8번 출구로 나가시면 다 거기 공구상 뭐 주물집 이런 게 다 있어요. 거기 가셔서 직접 보고 만져도 보고 사장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종로 3가로 가시면 돼요. 종로 3가 7번, 8번 출구에 대부분 다 모여 있습니다. 한국 귀금속 뭐 이렇게 작업공구 이런 데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보셔봤자 그 말로 듣는 설명이랑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뭐 인터넷 그 공구상 재료상 이제 제가 이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 광고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를 함부로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건데, 물어보시면 제가 저는 어딜 간다, 뭐 어느 공구상을 이용을 한다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그리고 있는 이 스탠드 같은 거는 책상 스탠드 쓰셔도 되고요. 이거 굳이 없으시면 그냥 형광등 밑에서 작업하시면 눈이 조금 나빠질 수야 있겠지만 엄청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왁스카빙은 그렇게 상관없을 겁니다. 돈은 최대한 처음에 아껴서 하셔야지 버거워지면 하다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문제로 공방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독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없겠지만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실 텐데, 저는 최대한 오늘 설명드린 건 기본적인 것들만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다가 작업하다가 뭐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만 가지면 앵간한 반지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앵간한 반지는 왁스카빙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공구가 왁스에 닿았을 때 어떻게 자국이 나고 어떻게 잘려 나가고, 뭐 톱을 써는 자세, 줄질을 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직접적으로 왁스를 깎아 나가면서 오브제나 반지 만드는 작업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그 구 같은 거 있잖아요. 구를 깎거나 뭐가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뭐 별 깎거나 이런 선 뭐 이런 거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왁스카빙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전적으로 제 생각에 저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왜냐면 반지를 깎고 이거 직접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저는 구를 깎으면서 연습을 안 했는데 구 같은 거 이제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게 시간 낭비 없이 오히려 더 실전적인 연습을 반지 디자인 하나라도 더 해보고 하나라도 더 깎아보는 게 더 빨리 좋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바로 도구 사용, 왁스에 도구가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바로 반지를 깎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왁스를 주물 작업, 캐스팅 작업을 하면 축소율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축소율에 대해서도 반지 사이즈가 어떻게 줄고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도 다음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가려고 해서 영상 자체가 좀 길어지고 좀 늘어지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 가격은 오늘 그 정리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영상 중간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까지는 약간 이런 이론 강의를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이렇게 깎고 조각하고 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너무 디테일해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최대한 빨리 또 다음 콘텐츠 왁스 카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왁스 카빙을 하는 것,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빨리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즈피페 2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